제가 알기로는 네. 전 세계에 한 30명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10년 만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딱 좋고 싫어하는 향을 0.3초 만에 벌써 결정이 난다고 하거든요. 네. 조향사들의 성과가 정말 승률로 좀 잔인하게 딱 나와요.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딱 갖고 오세요. 그래요? 향료 아무거나 찍어서 이거 무슨 향인지 맞춰봐. 아침부터 이탈리안 오렌지가 있고 네. 스페니쉬 오렌지가 있고 브라질리안 오렌지가 있고 아, 플로리다 진짜요? 오렌지가 있고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있고 다 달라요. 와, 장난 아니네요. 네. 근데 세계 어느 곳에 계시던 와. 제가 만든 향은 아마 네.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스위스 조향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조향사 제니퍼 킴입니다. 사실 제가 조향사분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좀 약간 뭔가 시크릿하고 뭔가 되게 신비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네. 모셔가지고 좀 조향사의 길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초청을 드렸고요. 조향사 분야가 좀 여러 가지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향사가 굉장히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은 프레그런스랑 그 다음에 플레이버라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 그냥 프레그런스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향수 퍼퓸머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 퍼퓸머라고 뭐 샴푸나 바디워시나 이렇게 제품 조향사들이 있고 오. 저는 조금 특이하게 오랄 케어 조향사예요. 오랄 케어요. 네, 치약이나 네. 뭐 마우스워시나 그 다음에 뭐 브레스프레이나 네. 이런 거를 거의 전문으로 하는 네. 굉장히 조금 레어하고 니시한 오랄 케어 조향사입니다. 진짜 전 세계에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네. 전 세계에 한 30명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 진짜 얼마 없는 네. 직업이네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많이 이렇게 네. 퍼져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부모 제너레이션이 이제 막 은퇴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조향사들이 저 같은 이제 이런 미들티어 약간 네. 이제 중견급 정도의 그런 경력직을 네.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럼 일을 하신 지는 지금 몇 년째 되셨어요? 지금 11년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올해로 12년 차 조향사입니다. 일 네. 시작하신 지도 꽤 꽤 됐죠. 됐네요. 네. 펄퓨머의 길도 있고 네. 이제 그 플레이버리스트? 네, 맞아요. 그거의 길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언제 그러면 선택을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트레이니 할 때 이미 이제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니 공고가 나올 때 네. 퍼퓸머 트레이니가 있고 플레이버리스트 트레이니가 있고 저는 이제 스페시픽하게 오럴 케어 트레이니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네. 이제 식향 저희가 이제 먹는 그런 식향 쪽은 플레이버리스트 트레이니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퍼퓸머는 또 퍼퓸머 트레이니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내에서 퍼퓸머리 스쿨이랑 플레이버리스트 스쿨이 있어요. 그 트레이니 견습생 생활이죠. 네. 한마디로. 네. 그렇게 뽑혀서 3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도제식으로 네. 이제 시니어 플레이버리스트나 시니어 퍼퓸머한테 사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졸업하면 주니어 퍼퓸머나 주니어 플레이버리스트로 이제 네. 이렇게 일을 현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오럴 플레이버를 선택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트레이니 프로그램이 되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네. 공고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트레이니 공고가 떠 있는 걸 못 봤고 네. 사실은 이제 첫 직장은 제일제당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네. 서울에 있는. 근데 이제 제일제당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웹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다가 우연히 이제 커리어 페이지를 눌렀는데 네. 오랄 케어 플레이버리스트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플레이버리스트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타이틀이랑 이해는 대학생 때 조금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구나. 네. 네. 그래서 그게 딱 보이자마자 나는 이걸 일단 지원을 해야겠다 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첫 번째 인터뷰가 통과하고 이제 파이널 인터뷰는 상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해로 또 파이널 인터뷰 오퍼가 와서 네. 상해에서 이제 그런 센시티비티 테스트랑 네. 이제 그런 민감도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패스한 다음에 네. 이제 그렇게 쭉 트레이닝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고가 이제 오럴 플레이버리스트가 떠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네. 지원하셔서 네. 그 전공을 그렇게 정하신 경우네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펄퓨머들은 좀 약간 코로 들어가는 게 많을 것 같고 네. 오럴 플레이버리스트들은 사실 입으로 뭔가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민감도를 체크한다고 하셨잖아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민감도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뭐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게 코의 민감도랑 이의 민감도가 약간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아니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 모두들 착각을 하시는 게 네. 맛은 향이랑 상관이 없다고 많이 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혀로 느끼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맛도 향이에요. 아. 그래서 혀로 느끼는 거는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 다음에 우마미, 감칠맛 이제 요 정도가 혀로 느끼는 거고 네.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구분하는 건 사실 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딸기 주스를 마셨는데 코를 막고 딸기 주스를 마시면 아마 단맛밖에 안 느껴지고 이게 딸기 주스라는 건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제 딱 코를 여는 순간 이제 그 안에 입안에 있는 향의 물질이 코 요 위에 점막을 이제 딱 그 네. 히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호기심 천국인가? 아, 진짜 너무 네. 나이가 나오네요. 아니, 저도 그 호기심 세대여서 천국에서 무슨 그 코 막고서는 네네네. 사이다, 콜라 막 이렇게 실험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 식향, 네. 뭐 플레이버도 거의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향에 대한 민감도는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대신 조금 차이점이 퍼퓸어랑 이제 그런 프레그런스 쪽은 향으로만 잘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근데 플레이버리스트는 팔레테이블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제품이나 향을 만들든 입맛에 맞아야 돼요. 어쨌든 그 혀의 감각이 좀 더 그쵸. 들어가는 네. 그거니까. 저희가 네. 만약에 똑같은 꽃향을 만들어도 이렇게 뭐 뿌리거나 했을 때 조금 더 과하게 해도 그런 걸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입에 들어갔을 때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 미묘한 팔레티빌리티를 네. 찾아내는 게 이제 그 플레이버리스트의 네. 그게 좀 아티스틱한 면이지 않나.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가 저보다 이게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네. 이 센서 자체가 후각 센서 자체가 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막 이게 밀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플레이버리스트나 퍼퓸러 사이에서도 좀 여자의 비중이 더 큰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진짜 지금은 50-50인 것 같고요. 그냥 예전 세대? 그럼 좀 남자 퍼퓸머랑 남자 플레이버리스트 분들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네. 그렇구나. 근데 이 세포는 그 네. 세포 개수는 타고나는 거여가지고 네. 유전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조향 회사를 그러면 뭐 어떤 회사라고 그러죠? 이런 그 향료회사. 향료회사. 네. 그럼 향료회사가 되게 많은가요?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프레그런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향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향료를 익스트랙하는 것서부터 향료 관리서부터 네. 또 최종적으로는 플레이버랑 프레그런스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네. 탑 5 정도의 회사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네. 향료만 파는 향료사들도 있고 네. 또 되게 굉장히 작은 향료사들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글로벌한 시장을 다 움직이는 거는 한 5개의 향료사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탑 5가.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CJ에서도 일하실 때 지금 다니시고 있는 회사가 CJ가 클라이언트네요. 네. 그 CJ도 이제 샤워권이 여러 가지였으니까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클라이언트이자 또 CJ가 클라이언트였던. 네. 그럼 CJ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을 때 같이 저는 업무를 하셨어요? 헥산 테크니컬 마케팅이라고 네. 헥산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산. 네. 그게 향미 증진제거든요. 영어로 뉴클리오타이드요. 뉴클리오타이드. 네. 그 핵산.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MSG 리플레이서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미를 이제 증폭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게 어느 도세지가 들어가야지 네. 어떤 제품군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다 그렇게 파인하게 데이터랑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대형 그런 푸드 회사에 네. 프로모션하는 일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네. 나름 연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CJ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전공이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전공은 식품공학 푸드 케미스트리였고요. 어떻게 보면 의도한 건 아닌데 되게 그래도 연관이 있었던 네.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푸드 케미스트리나 이제 식품공학을 하면 보통 이제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아니면 요리 그쵸. 쪽으로 빠지던가.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연구원을 가려면 석사는 조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업계에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 쪽도. 그러겠네요. 근데 저는 석사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왜 석사 공부는 왜 싫어하셨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좀 그때 네. 인턴십도 하고 했는데 네. 그 환경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고 네. 내가 이런 근무 환경에서 연구소에서 약간 서로 대화도 없이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할
때 재미가 너무 네. 없었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기가 싫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석사를 안 하고 근데 또 돈은 또 잘 벌고 싶고 아, 되게 레어한 기술에 네. 돈은 또 괜찮게 버는 좀 네. 그런 직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서치를 하다가 네. 이 인더스트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향사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가면 네. 제가 돈을 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조교급 정도의 월급을 받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도 해주고 그쵸. 월급도 주고 와 엄청난 베네핏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다. 그럼 그 트레이닝은 한국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트레이닝은 네. 상해랑 영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진행이 그래요? 됐었어요. 그거는 아.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또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스케줄에 따라 네. 진행이 돼서 보통 때는 이제 상해에 베이스를 두고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또 트레이닝을 받고 네. 또 겨울에는 가을 네. 겨울에는 상해에 와 있고 그러면 상해도 있어야 되고 영국도 있어야 그쵸. 되는데 뭐 회사에서 렌트 같은 거는 좀 그건- 서포트 해주나요? 네, 그것도 다 아 해주고. 그것도 다 네. 해줘요. 왜냐면 상해랑 네. 영국 물가가 그쵸. 조교 월급으로 이렇게 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집 지원도 그때 당시에 해줬고 그 네. 베네핏이 엄청 좋네요. 그럼 이렇게 좋은 베네핏을 그리고 아까 뭐 전 세계 오럴 플레이버리스트가 뭐 30명 네, 뭐 이렇게밖에 네,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뭐 어느 정도 경쟁률이셨어요? 이게 들어가셨을 좀 때? 때에 따라 다른데 네. 이 인더스트리가 제가 들어온 지가 벌써 12년이니까 네.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이 조금 더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몇백 대 1인 것 같고 옛날에 그래도 제가 들어갈 때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동기 중에 오럴 플레이버리스트는 저랑 같은 동기는 저랑 다른 이제 중국인 조향사분 한 명. 그럼 1년에 2명씩 뽑는 그건 건가요? 아니었고요. 제가 10년 만에 처음 들어간 그 아니. 플레이버리스트였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많이 뽑지도 않아요. 그래도 와. 퍼퓨머는 그래도 매년 네. 뽑는 것 같은데 네. 플레이버리스트들도 약간 카테고리 TO에 따라서 네. 좀 신기하다. 네, 그리고 좀 덜 뽑는 이유가 네. 조향사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리스크거든요. 이 조향사가 모든 포뮬레이션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조향사가 경쟁사로 가버리면 이제 기술이 이제 네. 유출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지적재산권 쪽으로 네.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사고 팔 때 특히나 이런 그 매뉴팩처링 뭐 예를 들어서 위스키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주는 회사를 이제 사고 팔아요.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뭐 특허 등록도 안 되고 맞아요. 뭐 다 등록이 안 되잖아요. 저작권 등록도 안 네. 되고 노하우와 트레이스 크릿이니까 네. 이거를 그 유출하는 데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포뮬레이션을 이제 또- 조향사들이 네, 다 알고 알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되게 민감하겠네요. 회사 네.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네. 내가 포뮬라를 들고 안 가도 네. 이미 뭐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네. 어차피 노하우는 내가 네, 다 알고 알고 있어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네. 뭐 non-compete이나 이런 거를 회사에서 좀 요구를 하는 편인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직할 때 이제 garden leave라고 네. 한 3개월에서 몇 개월 정도 회의를 주면서 좀 네. 이제 스페이스를 갖고 그 다음에 이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렇구나.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아 진짜 엄청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시네요. 지금. 네. 그쵸. 사실 뭐 중국에도 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뭐 영국 왔다 갔다 네. 하시는데 중국의 유명한 되게 큰 회사가 네. 거기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 네. 그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회사는 이제 스위스 회사인데도 네. 지사는 이제 세계 각지 퍼져 있는데 어떤 지사에서 뽑았을지라도 프랑스에서 뽑았을지라도 네. 꼭 중국이랑 싱가포르에는 몇 개월 정도 이제 보내서 아 그래요? 꼭 그 나라의 그 문화와 프레퍼런스를 익히게끔 해요. 네. 그러면은 동양인들이 많은가요? 조향사들에서는 그래도 골고루 섞여 있는 편이에요. 아, 정말로 그래요? 다양한 네. 나라의 문화권, 뭐 네. 인도 분이시라든지 태국 분이시라든지 뭐 한국 분, 일본 네. 분, 뭐 스페인 분, 네. 막 진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권을 어떻게 보면 소싱하는 게 네. 이게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 문화에 대한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향이 여기서 먹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풀을 뽑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쵸, 이게 다 글로벌 런칭 향이 마케터블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네. 뭐 하시는 마우스워시라던가 이런 것도 네. 너무 맵고 너무 막 이상한 맛이면은 그쵸. 사람들이 안 사면은 이게 네. 매출이 안 찍히니까. 네. 향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 좋고 싫어하는 향을 0.3초 만에 벌써 결정이 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0.3초면은 뭐 거의 그냥 사람은 숨을 찰나죠. 진짜로. 네, 네. 딱 맞자마자 싫고 좋고 와, 바로 갈리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향사들은 그거를 어떻게 그 프레퍼런스 이끌어내냐 이게 재능으로도 안 되고 네. 정말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쌓여야지 얻어지는 네.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 리서치도 엄청 그럼 많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먹어보고 네. 그리고 약간 오랄케어 하면은 민트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치약이니까 민트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네. 사실 나라마다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네. 뭐 러시아 쪽은 굉장히 막 우디하고 허벌릭한 향들이 많이 이제 오랄케어 제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은 꽃향기, 차향기, 그래요. 네네 프루티한 막 프루티 플로랄 엄청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리고 일본 쪽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쪽, 뭐 영국 쪽만 생각을 하면 민트 아니면 한국도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도 그러면 이제 민트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글로벌하게 다 태핑을 하니까 굉장히 향을 만드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로컬라이즈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똑같은 마우스워시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프로덕트니까 중단점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왜냐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김치 많이 먹다 보면은 맞아요. 되게 마늘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덜 민감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많이 작용을 하나요? 문화권이 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이게 그 향을 만들 때? 다들 예민하기 때문에 네. 센시티브한 건 다 픽업하는 것 같은데 자기 문화권에서 먹히는 향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더 잘 잘 알되 알고, 네. 다른 시장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화시키는 편인가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네. 노하우도 있고 다른 문화권의 조향사들이랑 협업을 하고 또 경력이 오래되신 조향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향을 뽑을 때 네. 그냥 너 게 잘 만들었는데 너 거 뽑자가 아니라 네. 소비자 테스트를 붙여요. 큰 프로젝트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겠구나. 한번 이제 셀렉션이 걸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향, 뭐 시니어 조향사가 만든 향, 네. 뭐 주니어 조향사가 만든 향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픽을 해가지고 네. 소비자 테스트에 뭐 글로벌하게 런칭이다. 그럼 이제 글로벌 소비자 테스트에 런칭을 해서 이제 그 향 어떤 향이 제일 프레퍼런스를 많이 받았냐 이제 수치가 딱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뽑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안 뽑혀요. 그래요? 시니어 플레이버리스트 것만 아니면 시니어 퍼퓸들께 계속 뽑혀요. 그게 노하우가 어떻게 뭐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수년간의 데이터 수년간의 데이터가 네. 있고 이 정도 인텐시티여야지 이게 시장에 먹힌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니어 때 많이 깨지고 하다 네. 보면 그 감각이 생겨요. 네. 내 향이 지금 너무 오버파워링이다. 아니면 네. 조금 약하다. 이제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게 다듬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 테스트에서 딱 그 수치가 높은 결과가 나오면 네. 그 향이 이제 파이널로 셀렉이 돼서 고객사에 제출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상대 경쟁사에서도 또 이제 제출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겨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 좀 비딩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네. 되나요? 그래서 사실 조향사가 뭐 회사의 자산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기는 맞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승률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향사들의 성과가 정말 승률로 좀 잔인하게 딱 나와요. 그 윈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내 얼마나 향이 잘 팔렸는지로 네. 나오는 건가요? 네, 네. 그 수치가 너무 정확하게 네,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내 향이 올해 얼마나 팔렸나, 어느 시장에 뭐 어느 정도 볼륨으로 팔렸나가 그래요? 따다다다닥 나와요. 그럼 그게 좀 나오면은 잘 팔렸으면은 좀 그걸로 승진을 하는 개념이 그쵸. 그래요? 그렇죠. 네. 너무 수치화가 되니까 그건 좀 되게 네. 긴장되기도 하겠네요. 좀 네. 약간. 그래서 좀 그거에 따른 네. 스트레스가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좀 큰 그런 향이 있다면 네. 고객사한테 크게 팔리는 향이 있다면 이제 그걸 또 이제 디펜딩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경쟁사에서 똑같이 매칭 못하게 그거를 좀 디펜딩하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럼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보너스 같은 것도 좀 약간 받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좀 기분 합리적- 좋겠네요. 네. 연말에 그 수치를 확인한 네. 다음에 보너스를 받으면은. 네.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 오럴 플레이버리스트는 몇 분 계세요 지금? 9명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연차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12년, 11년, 12년. 저는 지금 딱 중간급이고요. 그래요? 네, 저보다 10년 차 이제 있으신 시니어 조향사분이 한 분 계시고 네. 그 위로는 막 20년, 40년 이러세요. 그래요? 거의 막 레전드들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다 뉴욕에 계세요? 아니면 딴 데도 많이 계세요? 영국에도 계시고 뉴욕에는 일단 저 혼자 있고요. 혼자 계세요? 네, 미국 지사로는 저 혼자 발령이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또 상해에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그렇구나. 있어요. 근데 진짜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네.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봐야 되나요? 뭐 어떤 테스팅을 해요? 그 민감도 테스트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향료 이제 20개를 주시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디스크립션을 써라. 왜냐면 향료 교육을 받은 백그라운드들이 다 없는 사람이 와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향료를 맡고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떤 향일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향인지 내 지난 경험과 그 다음에 생각나는 모든 디스크립션을 다 쓰라고 해요. 그래서 20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도 테스트. 약한 순서부터 강한 순서대로 이제 그거를 나열하거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맛을 보면서 트라이앵글 테스트라고 네. 다른 거 하나씩 3개 중에 다른 거 하나씩 고르기. 팀에서 약간 농담으로 네. 항상 제가 이제 향 하나를 맡았는데 예거마이스터랑 향이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술 이름을 이제 예거마이스터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예거마이스터를 보는 순간 나는 네. 너를 뽑으려고 그래요? 왜요? 점 찍었다. 네. 술 이름을 쓴 사람이 술 이름을 쓴 캔디데이트 저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우리 팀의 영국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 팀에 들어올 준비가 그때서부터 돼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한 정답이었나요? 그게 리코리시였어요. 그 향이 리코리시였는데 네. 사실 예거마이스터 그 향이 그 감초 리코리시 그 맛이거든요.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제가 쓴 것 중에 네. 클로브였는데 네. 전 딱 맡으니까 이거 치과 향이다. 네. 그래서 덴티스트리 이렇게 네. 쓰고 오래 전부터 히스토릭하게 마취약을 네. 클로브 오일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항상 그래요? 치과에서는 이제 그런 클로브 향이 났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덴티스트리라고 썼던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었었던 거죠. 얘는 클로브를 말하고 있구나. 이제 그분들은 네. 알 수 있으셨던 거죠. 그럼 그 시험 보는 과정이 총 몇 개월 정도 돼요? 하루 만에 다 하루 만에 다 봐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좀 추려지나요? 2차 면접이 또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딱 하루 만에 다 네, 거기서 뽑아요? 일단 1차로 추려지고 네. 그 다음에는 최종 면접. 최종 면접에서는 또 어떤 과정이에요? 최종 면접에서는 이 사람의 인성, 그 인성 검사군. 네, 약간 진짜 인성과 퍼스널리티를 제일 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년 만에 처음 뽑힌 조향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과 오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팀이랑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취미는 뭔지 그 성격에 관련해서 많이 이제 알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면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었던 거는 이게 나라마다 조금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네. 유럽 쪽이랑 인터뷰를 할 때는 조금 네. 겸손함이 드러나는 게 플러스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또 미국에서 자라서 네. 약간 좀 겸손함이 살짝 덜 미덕인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여기는 자기를 내세워야죠. 미국에서는. 네. 근데 또 이게 한번 제일제당을 걷고선 이게 어떻게 한국의 혹독한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네. 그래서 다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막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순간 질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네.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내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그러네요. 했거든요. 네, 솔직하게. 긴장을 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 되게 조금 놀라시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1, 2분 생각을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셨더라고요. 혹시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질문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내 장점과 단점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먼한 거였는데 네. 단점을 이제 생각을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단점이 내가 좀 친구들이랑 놀고 네.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예거마이스터도 맞추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잘 못 모은다. 친구들이랑 막 소셜라이징 해가지고 대학생 때 좀 돈을 많이 못 모았던 거 용돈을 좀 헤프게 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분위기 좋게 흘러갔고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막 그걸 막 전략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단점이지만 또 소셜한
훌륭한 걸 좀 어필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네. 게 또 좋게 작용하잖아요. 네. 따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아니요, 전혀. 네. 그리고 저희 업계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많이 모이는 업계라 진짜 조향사 분이신데 신문 기자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티스트였던 분도 있고 아 진짜요? 꼭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아니어도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는 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렇군요. 네. 되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단 합격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이제 한국에 계실 때였나요? 합격했을 네. 때가? 네. 그러면은 뭐 뭐라고 그러나요? 뭐 이 나이 때까지 중국으로 건너오라 막 이런 식으로 네. 오퍼레터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에서 뭐 지원금, 회사 뭐 집 지원금은 어느 정도고 했을 네. 때는 그때 조금 저도 필요하다고 느꼈었던 게 이렇게 해외로 발령을 나거나 할 때 네. 무조건 이제 하우싱 그 피에 대해서 아 네네. 네 그거를 잘 알아보고 그 물가랑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회사랑 한번 내고를 하는 걸 꼭 추천드려요. 그때 네. 당시에 저는 중국을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요성이라는 그 약간 제일제당 공장 견학 외에는 큰 도시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저희 이모님이 네. 그때 당시에 이모부가 이제 상해로 이제 네. 발령을 나셨었는데 상해에서는 절대 돈 못 모은다 물가가 엄청 비싸니 그걸 잘 그쵸. 알아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네. 이제 회사에서 준 걸 봤을 때 이거로는 상해에서 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좀 당돌하게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네. 집 지원금을 그래서 집 지원금 좀 더 올려받고 네. 진짜 그거는 개인이 확인해보고 내고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덜컥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나 나름도 좀 조사를 해서 한 번은 꼭 내고할 룸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그렇구나. 같아요. 엄청난 꿀팁이네요. 네, 진짜 네. 꼭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아까 트레이닝을 합격한 다음에 몇 년 동안 한다고 하셨죠? 보통은 3년에서 4년인데요. 3년에서 4년. 그때 당시 저희가 또 중간급이 모자라가지고 네. 그때 당시 제 보스가 이거를 완전 컨센트레이트 해가지고 2년 안에 끝내라 해가지고 오. 그때 당시 저희 최고 executive flavorist였던 제 선생님이 네. 완전 1대1로 맡아가지고 인텐스하게 딱 2년 안에 끝내주셨어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럭키 케이스죠. 수업이에요? 뭐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수업인데 일단은 향료를 외우는 네. 시간을 많이 가져요. 네. 보통 퍼퓸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개를 외우는 것 같아요. 1000개의 향료가 있어요? 1000개나 돼요? 15,000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테고리마다 법규가 달라서 와, 쓸 수 있는 진짜 향이랑 많다. 네, 그 다르니까 근데 네. 그래서 향료사가 중요한 게 그 향들을 다 컨트롤하고 매니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료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제조사에서는 그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니까 어떤 향은 또 막 뭐 차가운 데 놔둬야 되고 어떤 향은 따뜻한 데 보관해야 되고 이게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향료들을 다 매니징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향을 맡았을 때 어떤 지역을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향인지 맞추는 건가요? 그 정확한 인그리디언트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네. 인그리디언트. 그래서 만약에 뭐 잔디향이 난다. 그럼 네. 이거 시스트리 헥사놀인데 약간 이렇게 바로 그래요? 네네네. 아 진짜 힘들긴 하겠다. 네, 배향이 난다. 이거 헥스다스테인. 네. 이렇게 딱 그 케미컬한 내 이름이랑 향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게 네, 그거를 일단 제일 집중해서 가져요. 왜냐하면 그게 또 커먼 랭귀지니까 제가 네. 다른 조향사랑 얘기했을 때도 서로 이거 배향이 조금 올라가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네. 스탠다다이징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향료 이름이랑 향을 매칭하는 거를 진짜 살 떨리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주 네. 또 시험도 보고 제 담당 선생님이 있었지만 또 다른 조향사들이랑도 같이 또 네.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호랑이 선생님 같은 분 만나면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딱 갖고 오세요. 그래요? 향료 아무거나 찍어서 완전 블라인드로. 네. 그래서 이거 무슨 향인지 맞춰봐 아침부터. 그러면 모르겠는 거예요. 저 잠도 안 깼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집에 가기 전까지 어떤 향인지 알아갖고 와. 근데 약간 향도 좀 마비가 되지 않아요? 계속 맡다 보면은. 네. 그러면은 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네. 몇 시간 막 연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거를. 네.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텀을 가져요? 저는 한 30분 정도가 메스인 것 같아요. 딱 30분 맞고 30분? 네, 네. 좀 한 10에서 20분 텀을 두거나 아니면 네. 커피 향을 좀 맡아가지고 클리어하거나. 근데 또 커피 향으로 좀 클리어를 네. 해요. 근데 또 어차피 그렇게 또 커피 향을 맡으면 네. 어쨌든 또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쉬는 게 가장 좋아요. 쉬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더 애가 타는 거지. 시간은 흐르고 그럴 것 향은 같네요. 모르고. 아, 향료의 이름을 맞추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향이 있어요. 네. 오렌지 향도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그쵸. 어. 이게 원산지별로 디스틸레이션 종류별로 다 달라요. 원산지는 뭐 나라인가요? 나라죠. 그래서 이탈리안 오렌지가 있고, 네. 스페니쉬 오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라질리안 오렌지가 있고, 아, 플로리다 진짜요? 오렌지가 있고,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있고, 다 달라요. 와, 장난 아니네요. 네. 또 그 오렌지 필 보통은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다른데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오일 베이스의 향을 만지거든요. 오라클 아, 조향사들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필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데 착즙한 네. 향과 네. 디스틸레이션은 거친 향과 네. 또 어느 정도 컨센트레이션 된 향들이 다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방법별로 또 향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향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세분화적. 그럼 또 다른 예가 있나요? 뭐 오렌지 말고도 또 그렇게 막 우리가 흔히 접하는 향 중에서 또 그렇게 막 세분화가 엄청 돼 있는 게. 시트러스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렌지, 그래요? 레몬, 라임 다 다르고. 아, 오렌지는 또 오렌지별로 어떻게 있고 그 레몬은 또 레몬대로 레몬대로 또 다르고 있고. 있고 뭐 아, 사우스 아프리칸 레몬이 다르고 스페니쉬 레몬이 다르고 이탈리안 레몬이 다르고 그래서 이탈리안 레몬은 약간 더 쨍한 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리몬첼로 있잖아요. 네. 그 먹으면 굉장히 뭔가 캔디같이 쨍한 네. 그런 느낌은 이탈리안 레몬이고 네. 살짝 좀 워터리하고 그거보단 덜 쨍한 인텐스하고 이제 그런 건 또 스페니쉬 레몬이고 그 다음에 신맛이 팍 튀는 그런 레몬 향은 또 사우스 아프리칸이고 이게 또 지역별로 그렇게 또 달라요. 네. 지역마다 나는 그러면 그 맛은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좀 달라지나요? 왜냐면 뭐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약간 그게 바뀌잖아요. 기후에 따라서도 바뀌고 막 네. 이런데 향신료는 그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네.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네. 조향사들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업계에 40년, 50년 계시다 보면 네. 이 향 지금 누가 어덜터레이션 하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와우. 그 GC로는 다 안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치로는 저희도 이제 퀄리티 QC 팀에서 이제 뭐 퀄리티 컨트롤 하다 보면 네. 그게 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정도 스펙의 향료만 딱 취급한다는 이제 네. 그런 스탠다드가 딱 있는데 그 스탠다드에 부합하는데도 사람이 맡았을 때 향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QC 쪽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조향사도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이거 뭔가 다르다. 다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와, 이제 신기하네요. 네, 또 저희 그런 서플라이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 기후에 막 영향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혹시 업계에서 어덜트레이션이 일어나면 또 그걸 또 잡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진짜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민감하실 것 같아요. 이 네. 후각과 미각이. 그러면은 평소에 일하실 때 자꾸만 맡아야 되는데 네. 뭐 그럴 때는 점심 같은 것도 센 맛은 못 먹고 이런 게 있나요? 고충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점심은 네. 뭐 매운 거, 뭐 너무 짠 거, 네. 단 거 이런 건 피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진짜 이거 조금 저도 유난스러운 건데 네. 이제 큰 프로젝트에 네. 내 사활을 다 건다 했을 네. 때는 자극적인 거를 끊어요. 아예 끊어요. 아예 끊어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설탕도 끊어요. 그러면 네, 설탕을 끊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이 혀가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면 더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라는 게 이제 설탕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너무 짜고 매운 거 짜고 매운 거? 네. 그럼 한국 음식 많이 못 먹겠네요. 거의 안 먹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다행히 또 제가 또 너무 한국 음식만 크레이빙 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그건 진짜 다행이네요. 또 관리해야 되는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관리요. 감기 관리. 네, 그건 진짜 민감하겠다. 코감기, 목감기 안 걸리려고 진짜 그러니까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 코가 딱 막히는 순간 네. 일을 못 하니까 네.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이제 다 아예 회사에 안 출근 안 하고 네. 다 재택근무를 했죠, 조향사들. 코로나를 걸리셨나요 그때? 다행히 제가 일할 때는 코로나 안 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육아휴직일 때 네. 그때 코로나에 걸렸는데 네. 다행히 저는 여파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진짜로. 네. 또 다른 고충이 있나요? 그 이제 뭐 평상시에 민감한 것 때문에 좀. 제가 네. 조향사로서 고충은 내가 싫어하는 향을 만들어야 될 때. 내가 싫어하는 향을 써서 만들어야 될 때. 그런 향은 개인적으로 어떤 저는 향을 사실 좋아하세요? 애니솔 그 애니시드라고 팔각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네. 약간 전반적으로 한국이랑 미국 문화권에서 자라면 네. 별로 좋아하기 힘든 향이에요. 약간 삼부카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삼부카나 이제 스페인이랑 유럽 쪽에서는 사실 네. 이런 그 애니스 리큐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왜 한국인이 싫어하는 그 중국 돼지고기 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 동파육에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만두 같은 거에 그 돼지고기 들어가 있을 때 딱 뭔가 그 향신료 그게 딱 그 팔각 애니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향을 맡으면 너무 미식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향 방향이 그 유럽 쪽에서는 약간 리코랑 디저트류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뱅쇼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네, 뱅쇼에도. 뱅쇼에도 뭐 시나몬이랑 그 다음에 뭐 클로브랑 그 다음에 네. 애니스도 좀 들어가요. 트레디셔널하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그게 prefer 되는 향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영국의 발령을 받아서 유로피안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때 이제 그쪽 향 방향을 만들어야 될 때 저는 너무 고역스러운데 그러겠네. 어쨌든 팔레테블한 걸 만들어서 줘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감하시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비해 몇 배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 민감. 근데 이제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좀 넘어섰어요. 그래요? 이제 그래도 appreciate 하게 되더라고요. 하긴 뭐 저도 옛날에는 고수 엄청 네. 싫어했는데 계속 네.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네. 이게 또 왜 이 맛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찾는지 것처럼. 알겠구나 약간 네. 이런 것 같이.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에 네. 좀 겪는 고충도 있나요? 뭐 약간 어디를 못 간다거나 아니면 뭘 못 먹는다거나. 저는 약간 악취가 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아, 사실 이것도 좀 직업병인 네. 게 악취가 나도 그걸 분석해요. 어떤 향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근데 약간 그래요? 네, 그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네. 큐민 향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카레 냄새다 이렇게 네. 하는 게 사실 그게 큐민이거든요. 그 큐민이 이제 땀으로 배출돼서 그 네. 큐미닉 알디하이드 네. 이제 그런 게 나는 건데 아. 중국 향신료는 쯔란이라고 해요. 양꼬치 네. 찍어 먹는 거 거의 다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 커리에 들어가는 그러네요. 거랑. 네. 거기서 나는 냄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큐민 향을 어떻게 그럼 덮을까? 이거를 라임 향으로 덮을까? 막 이렇게 막 너무 오버파워링 되는 거로는 못 덮으니까 이거랑 조금 같이 가면서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임도 괜찮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름에 맨하탄 돌아다니실 때 생각이 많아지시겠네요. 네.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쉬고 싶으니까. 지하철도 지하철도 거의 못 타요. 저는 지하철 웬만하면 안 타려고.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그런 고충이 좀 있겠네요. 진짜 민감하면. 네. 웬만하면 뭐 버스나 아니면 네. 우버 타려고 하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하고 네. 걷는 것도 어느 지역은 조금 피해서 다니려고. 일을 하실 때 본인이 네. 상상하는 이 향이나 플레이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으세요? 본인이 포뮬레이션을 다 짜가지고 부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누구한테? 보통 뭐 그냥 스크래치로 영감을 받아서 그냥 쭈르륵 만들 때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약간 보면 아티스트가 네. 하는 거랑. 저는 조향사가 그래서 진짜 아티스트랑 사이언스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오. 있는 직업 같아요. 그냥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한 5분 만에 탁 이게 꽂힐 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네요. 포뮬레이션 딱 맞고 제가 직접 컴파운딩을 하지 않아요. 네. 트레이닝 때는 제가 이제 컴파운딩을 하고 이제 그 트레이니 프로그램 졸업하고 나서는 어시스턴트나 랩 매니저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맡아보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촉이 좋을 때 만들면 한 방에 딱 완성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네. 좀 히트 칠 때도 있나요? 네. 그렇게 만든 게? 네. 그거 뭐 네. 작곡가들이랑 비슷하네요. 아티스트들이랑. 네. 와. 근데 이제 그게 또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제출하는 향이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벤치마켓이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랑 네.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향이랑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로 돌렸을 때 저희는 이제 GC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GC 분석을 해도 기계가 향을 맞출 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조향사별로 향을 카피를 못하게 저희는 이제 하트라고 하는데 네. 그 시크릿한 조그만 그런 포뮬레이션을 딱 넣어요. 블랙박스처럼. 그래요? 네. 어. 그러면 GC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 용량인데 맡았을 때는 뭔가 달라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을 정도. 네. 그리고 또 소비자 테스트를 우리가 지금 이 향이랑 똑같이 맞춰왔어요 라고 네.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네. 소비자들 트라이앵글 테스트에서 소비자들이 그걸 분간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히 이거는 그래도 분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오향사들이 네. 진짜 향이랑 맛을 보면서 그거를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제 스레드 네. 그 아이디가 오리스잖아요. 네. 오리스 라이프라는 아이디인데 제가 이 향을 어떤 그 비슷한 프로젝트를 그 향을 맞추려고 38번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근처에는 다 왔는데 네. 뭐가 정말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미묘한 뭐 하나가 오리스가 한 0.02%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뭐일까 딱 오리스를 넣는 순간 이게 네. 딱 맞춰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퍼즐이. 그때 좀 조향사로서 더 그 희열이 느껴져요. 약간 이 맛에 조향사 하지.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걸 느꼈을 때 네. 되게 뿌듯하고. 그러면 그 레퍼런스는
그러면은 다른 조향사분이 만드신 그거를 똑같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쵸. 아니면? 네, 저희 회사 조향사는 아니고 이제 네. 경쟁사 조향사겠죠. 아. 누가 만들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비슷하게 만들려고 되게 경쟁도 되게 그쵸. 심하게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 못 따라하게 계속 이제 네. 그렇게 좀 하기 어려운 네. 이제 그런 포뮬레이션을 또 포뮬레이션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오퍼레이션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포뮬레이션은 간결하게 따라오지 못할 뭔가를 딱 넣어놔야 돼요. 하트를 신기하네요. 넣어놔야 돼요. 약간 네. 뭐 이스터 에그 같이 약간 그런 네. 식이네요. 또 네. 다른 식으로 희열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 직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네. 이제 어떤 향방향이 어떤 나라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까, 뭐 프레퍼런스가 높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비자 테스트를 검사를 하는 세션이었었거든요. 네. 조향사별로 여러 가지 향 방향을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 향은 좋고 싫고 이게 쭉 나와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향 방향으로 가는 게 네. 가장 이제 위닝하기 좋은 향 방향이다.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전략을 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향 방향이 조금 과감하긴 했는데 네. 플로럴 프루티 방향을 미국에서 생각을 했어요. 소비자들이 다 이제 향을 맡아보면서 제 향이 딱 소비자들이 맡았을 때 그 기류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그래요? 조금 이렇게 지루해서 이렇게 늘어지는 디스커션이었다가 이거 진짜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딱 기류가 확 바뀌면서 내 향이 사랑받을 때 그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맞췄다. 약간 네. 그 느낌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비자 네. 선호도 프레퍼런스를 딱 맞췄다. 이거구나. 네. 약간 그렇게 맞추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커버 이때까지 안 한 또 뭐가 있을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자주 네. 조향사들 향수 못 쓰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반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다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클라이언트 미팅 갈 때도 혹시 뭐 네. 향수 못 쓰세요? 근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만나본 같이 일하는 조향사들 다양한 문화권의 조향사들 중에 향수를 뿌리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요? 네. 일단은 회사에 향수를 뿌리고 오는 건 절대 안 돼요. 신기하다. 네, 왜냐하면 향수를 뿌리고 오면 이바리에이션 하는 거에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쪽 향이 그러겠네. 맡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예민해하고 그건 진짜 불문율이고 가끔 되게 네. 연한 향을 뿌리고 오실 때가 있어요. 뭐 금요일 네. 뭐 이럴 때 뭐 어디 페런스 미팅 가나? 약간 진짜 그런 특별한 거 외에는 네. 조향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이면 무향무취해요. 아. 다들 똑같은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막 신기하네요. 네, 향수 네. 종류 막 이런 거 잘 모를 때도 네. 많고 사실 향수 가격도 잘 모르고 아, 다들 향수 가격 요새 막 300불대래 그러면 막 다 놀라요. 아, 그렇게 비싸졌어.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이제 조향사들이 향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더 민감한 레벨로 그 네. 뭐랄까 원료 그 자체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라서 향 얘기하면 또 끊임이 없어요. 막 네. 다들 요번에 꽃 지금 아이리스 꽃 뭐 3월달에 네. 뭐 어디 핀데 거기 지금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꽃 만개할 때 서로 공유하고 네. 그 꽃향기 맡으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원료단의 레벨로 더 디테일하게 향을 즐기는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뭐 와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와인 모임 할 때 향수 뿌리고 오지 말라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향수 뿌리고 가도 남이 뿌리고 와도 못 느끼는데 신기하네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주말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조향사분을 제가 진짜 처음 만나 네. 뵙는 거니까는. 네, 저도 네. 또 되게 의미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사실 이 업계에 되게 좀 에이시안이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이 업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모르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자랐지만 조향사 말고도 또 굉장히 다른 직군의 직업이 이 플레이버 프레그런스 쪽에 있거든요. 네. 뭐 이바리에이터라는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향을 감별하는 직업도 아. 있고 굉장히 달라요. 근데 네. 이제 다른 FMGCG보다는 조금 네. 슬로우하게 돌아가면서 또 굉장히 또 전문적이고 스페셜라이즈된 직군들이라 이런 쪽이 좀 더 알려져서 네. 저는 자랄 때 네. 약간 파머시 아니면 저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또 그쵸. 원하시는 게 비슷비슷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프로파일에서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네. 시야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느낀 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네. 아티스트 그리고 좀 운동선수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든 게 어차피 이게 조금 재능이 좀 있어야지만은 일단은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네. 되게 신기하고 그 여러 가지 되게 고충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시고 네. 뿌듯한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네. 좋은 향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네, 제가 네. 만든 향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네. 네. 좋네요. 어느 살짝
공개는 가능한가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공개는 약간 회사 힘들고. 기밀이라. 네. 근데 세계 어느 곳에 계시던 제가 만든 향은 아마 네. 한번 써보셨어요. 네,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Threads에서도 네. 네, 열심히 또 포스팅을 해주고 계시니까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오리스 라이프라고. 네, 오리스 언더스코어 네, 라이프. 라이프. 네. 궁금하시면 네. 제 일상이랑 뭐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랑 네. 조형에 관한 그 데일리한 일상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